안녕하세요, 김유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콘도와 타운하우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부분 여쭤보시는 게 콘도와 타운하우스가 어떻게 다른지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키텍처 부분이죠. 전체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콘도는 아파트처럼 생긴 유닛들이 모인 이제 그러한 형태의 프로퍼티를 콘도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이라이즈 콘도가 있고 미들라이즈 콘도가 있죠. 또 어쩔 때는 타운하우스처럼 연립주택이라 그러죠. 벽과 벽사를 두고 일렬로 붙어있는 모습의 아키텍처를 가진 콘도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싱글 패밀리 홈처럼 단독주택처럼 생겨 있는데 벽과 벽 사이가 붙어있는 형식을 우리가 보통 타운하우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요, 코업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코업이라는 것은 조지아 스테이트에서는 잘 있지는 않습니다. 코업은 콘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콘도는 그 유닛에 대해서 오너십을 갖고 있지만 코업이라는 것은 론을 쉐어한다. 그리고 권리를 쉐어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콘도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오너십 부분에 있어서 타운하우스와 콘도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타운하우스는 싱글 패밀리 홈처럼 단독주택처럼 fee simple 오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타운하우스가 붙어 있기는 하나 타운하우스가 앉아 있는 그 자리, 그 건물 앞에 마당, 뒤에 있는 뒷마당, 그게 이제 중간 유닛일 경우에죠. 만약에 엔드 유닛으로 앉아 있다 그러면은 앞에 마당, 옆에 마당, 뒷마당 이런 것까지도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오너십을 우리가 fee simp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콘도는 타운하우스처럼 생겨 있어요. 벽과 벽 사이가 붙어 있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오너십 자체는 fee simple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콘도미니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 아키텍처 상으로는 타운하우스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오너십 부분에 있어서는 콘도미니움의 오너십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앞마당, 옆마당, 뒷마당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커먼 에리아로 취급하는 거고 본인 오너십이라는 것은 그 자체 빌딩 하나가 내 유닛 그것만이 본인 오너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저희 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레코드를 보니까 콘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콘도가 맞나요? 타운하우스가 맞나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모양 자체는 옆과 옆에 붙어 있는 연립주택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오너십 부분에 있어서는 fee simple이냐 또는 콘도미니움이냐에 따라서 오너십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PUD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PUD는 Planned Unit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클로징을 하시거나 또는 소리를 보시거나 또는 레코드를 보실 때 PUD, PUD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fee simple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요. HOA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Common Area Maintenance라든지 스위밍풀, 테니스 코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디벨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타운하우스는 주로 PUD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HOA를 말을 할 때 모든 HA는 또 PUD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PUD라는 것은 HOA를 동반을 하죠. 그러나 HOA라는 것은 반드시 PUD 프로퍼리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HOA 자체는 콘도에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는 PUD와 콘도의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PUD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싱글 패밀리 홈과 동등하게 서류 심사를 융자은행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반면 콘도로 속해 있는 프로퍼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렌더에서 리퀘어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콘도 퀘셔네어 다큐먼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 서류는 뭐냐 그러면, 콘도라는 것은 HOA의 컨트롤이 타운하우스의 그것보다도 좀 더 스트릭하고 스트롱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콘도 퀘션이라는 그 다큐먼트를 콘도 HO에다가 보내서 반드시 콘도 HO에서 필아웃을 해서 모기지 융자은행에다가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딜링컨시 레이트를 많이 보죠. 자, 콘도 내에서 딜링컨시 레이트 자체가 일정 요구하는 레이트보다 높을 경우, 또는 오너 아큐펀시 레이트 자체가 렌털 프로퍼티 레이트보다도 더 적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융자를 주는 은행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FHA 융자를 통해서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콘도가 FHA 어프로브 콘도냐 아니냐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콘도의 경우에는 FHA 론 어프로브가 되지 않는 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FHA 론을 받아서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콘도가 FHA 어프로브 콘도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집을 보시는 게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가장 많이 타는 게 여러 가지 프로퍼티 종류가 있죠. 그 부분에서 콘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콘도는 경기가 좋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콘도이고요. 경제가 나빠지고 부동산 마켓이 안 좋아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콘도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다운타운이나 미드타운의 하이라이즈 콘도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그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서프라랜더 붕괴가 오고 나서 자, 이런 콘도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내려갔죠. 심지어는 60%까지 리듀스가 됐는데도 콘도가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콘도 퀘션 자체에서,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HOP를 제대로 못 냈고, 그럼 딜링컨시 레이트 일단 높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렌털 프로퍼리로 해서 인베스터들이 샀을 때 렌트를 놨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는 세입자들이 안 들어오고 있고 또는 못 내고 있으니 결론적으로는 그 자체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오너 아큐펀시 레이트이 렌터 프로퍼리보다 작은 경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캐시 바이어가 아닌 경우는 융자를 받는 제한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그 시절에도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콘도 자체를 셀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또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콘도를 구입하셨을 때 알아야 되시는 부분은 HOA 자체가 타운하우스보다 좀 더 스트릭하고 스트롱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융자를 받을 때 좀 더 까다롭게 심사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내가 소유한 콘도를 팔았을 때 어느 정도 바이어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콘도가 다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콘도를 사시려고 하는 바이어분들께서는 그러한 타운하우스와 콘도의 차이점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상으로 볼 때는 연립주택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오너십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 심플이냐 또는 콘도미니움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소유하는 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콘도와 타운하우스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랐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